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아침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가수 임영웅의 이름을 적을 때는 임영웅이라고 세 글자를 잊지 말고 꼭 함께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아침 첫 영상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도 많은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각종 투표와 스밍 활동, 굉장한 이 팬 활동을 꾸준히 해주고 계신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제가 어제 한 댓글을 보고 아차 싶었던 게 있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소시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영웅님의 이제 각종 시상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시상식이 남았길래 소씨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상식이 남아있어요. 바로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죠. 근데 이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가 그냥 뮤직 어워즈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30주년입니다. 30주년. 30주년을 맞이한 한터 뮤직 어워즈이기 때문에 지금 요번 시상식이 어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한 시상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영웅님의 골든 디스크 어워즈 같은 경우는 사실 녹화 영상으로 처리가 되겠다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 영웅님의 뭐 출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공지된 게 없습니다만 이 30주년을 맞이한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 30주년 그리고 올해 앞으로 30년의 K-팝을 바라보며 올해의 K-팝 주인공이 탄생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2차 투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차 투표 많이들 하셨죠? 시상 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앨범, 베스트 송, 베스트 퍼포먼스, 올해의 아티스트, 글로벌 아티스트, 포스트 제너레이션상, 이머징 아티스트상, 올해의 루키상, 후즈 팬덤상, 특별상, 트렌드상. 와, 상이 전 이렇게 많은 시상식도 처음 봅니다. 공로상, 제작자상. 뭐 이거는 이제 뭐 가수들에 대한 상은 아니겠죠. 어찌됐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수상 부문이 있다. 그래서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꼭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글 플레이에서 후즈팬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돼요. 이 후즈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다들 설치하셔서 핸드폰에 깔아두시고요. 자, 한번 쫓아와 보겠습니다. 마침 투표 가이드가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잘 보고 따라오셔도 크게 어려울 부분은 많지 않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후즈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한다. 그리고 보트 앤 이벤트 투표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투표를 진행한다. 부문별 투표, 제가 방금 앞에서 엄청나게 투표 항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투표 부분에 영웅님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 결과를 공유하기. 별로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해서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 투표를 위해서는 후즈 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1번 중에서도 1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트 앤 이벤트 투표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부문별 투표를 하시고 투표 결과도 SNS 공유해보고 뭐 이것까지는 크게 필요치 않지만 투표까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우리 영웅님이 또 다관왕의 수상을 기록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영웅님이 이
녹화 영상으로 무대를 공개하겠다라고 알려진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있잖아요.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그러니까 본상 후보들 중에서 음원 한 팀, 음반 한 팀 이렇게 준다라고 나타나져 있는데 본상 후보들이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상, 음원, 음반을 따로 각각 5팀에서 10팀씩 선정을 하죠. 그리고 신인상도 남녀 구분 없이 보통 2팀에게 전달이 된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심사 기준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본상, 대상, 신인상, 판매량 집계 60에 심사 40, 음원은 30, 음반도 30, 심사는 40, 신인상 이렇게 되어 있고, 디지털 음원상 후보에 여자 아이돌도 있지만 쭉 내려보면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 곡으로 우리 가수 임영웅이 순위에 올라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원 대상 예측표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된 거예요. 100% 이거대로 수상이 된다라고 하진 않지만 사실 높은 확률로 이 순위대로 시상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음원 대상 예측표에 우리 영님이 가수 임영웅이 우리들의 블루스로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많이 아쉽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티스트 임영웅의 앨범은 언제 발매됐죠? 2022년 1월인가요? 아닙니다. 2022년 5월에 발매됐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이런 타가수, 타 아이돌들과 비교했을 때 2022년 1월 달에 전부 다 발매하진 않았겠지만 어찌됐건 조금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곡으로 여기에 선정이 됐다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은 아쉽죠. 자, 나아가서 또 있습니다. 음반 대상 예측표. 음반 대상 예측표에도 우리 가수 임영웅의 I'm Here로 앨범이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조금만 더 빨리 발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수 임영웅이 이렇게 9위에 랭크되는 모습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탑3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이 수많은 K-POP 팬덤을 지닌 아이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수 임영웅이 해외 무대를 진출하여 K-POP 팬덤처럼 글로벌 영웅시대 팬덤이 증가한다면요. 이런 각종 전 세계 팬덤의 투표가 그리고 판매량이 합산되는 다양한 부분에서 가수 임영웅이 이렇게 순위권에서 밀리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A 콘서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히어로 가수 임영웅의 행보가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려보면 신인상 후보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어찌됐건 이런 도표를 보면은 빨리 우리 히어로가 LA 콘서트를 시작으로 세계 무대를 주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LA 콘서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예측을 드렸다시피 이 CJ ENM이라는 대기업 물을 좀 마셨습니다. CJ ENM이라는 대기업에서는 가수 임영웅의 이런 콘서트 티켓 파워, 음반 판매량 파워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그로 인하여 CJ ENM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모를 따지고 봤을 때 제가 LA 콘서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뉴욕 콘서트, 프랑스 파리 콘서트, 세계 콘서트 투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예측을 드렸죠. 신정훈 대표님과 우리 가수 임영웅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욕심과 포부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LA 콘서트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소씨 그게 아니죠. 교민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교민분들을 위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만을 위해서 진출하는 LA 콘서트의 행보가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는 유튜브나 티빙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장에서 그렇다고 LA 돌비 시어터가 고척 스카이돔처럼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장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더 큰 규모의 콘서트장을 섭외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LA 돌비 시어터에서 첫 해외 콘서트를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정훈 대표님과 아티스트 임영웅의 해외 무대에 본격적인 진출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J ENM의 사상 최대 실적만 생각해봐도 가수 임영웅의 앞으로의 글로벌 진출은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CJ ENM이라는 대기업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제작될 2집 앨범 역시 제작곡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또 엄청난 국내 최고의 작곡가 또는 세계 수준의 작곡가와 협업을 하여 만들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해외 무대 진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때의 성적을 보면 조금은 아쉽지만, 대신 제가 말씀드린 헌터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는 이 엄청난 투표에서 우리 가수 임영웅이 압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 투표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가운데 가수 임영웅에 대한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요건 좀 재밌는 건데 10대 이야기라고 해서 어린 MZ세대 친구들이 활동하는 게시판에서 재미있는 글이 올라옵니다. 얘 임영웅인 줄 보니까 나재민이라는 가수 같아요. 아마 아이돌 같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죠? 제가 살짝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영웅님의 사진을 보다가 정말 스치듯이 툭 보면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정말 영웅님을 좀 닮지 않았나요? 물론 이것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수호씨, 어떻게 우리 히어로와 비교합니까? 비교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히어로의 비주얼이 이제는 트롯 가수로 노래 장르를 국한 지을 수 없듯이 비주얼은 원래부터 트롯 가수의 느낌이 아니라 아이돌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르의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더 아이돌스러운 꽃미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꽃미모를 자랑하는 변화 때문에 이렇게 얼핏 보면 아이돌과 그 비주얼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사실 30대인 가수 임영웅이고 따지고 보면 트롯이라는 장르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어린 아이돌 가수와 뭔가 얼핏 비슷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수 임영웅에게 청원해야겠다. 임영웅 잘생긴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 팬덤이 아니라 타가수 팬덤, 일반 MZ세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예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시니어 세대분들이 굉장히 냉정하다. 우리 어머님 나이대 분들을 보면요.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하지, 뭐 착하게 생겼네, 사람이 선해 보이네, 귀엽네, 듬직하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잘생긴 건 그냥 잘생겼다고 하죠. 근데 우리 가수 임영웅이 인기가 많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생겼다. 네. 그래서 콘서트 때도 막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도 객석에 있는 어떤 영웅시대 분들이 막 잘생겼다라고 외치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다가 아니 수호씨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우리 영웅님한테 가수 임영웅, 아티스트 임영웅, 영웅님이 당신 친구입니까?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앞에도 말씀드렸고 당분간 임영웅이라는 세 글자를
댓글이나 각종 SNS 활동하실 때 적는 거에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웅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댓글 적을 때 가수 임영웅이 아니라 영웅님이라고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최소 일주일 동안만큼은 가수 임영웅, 아티스트 임영웅이라고 좀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팅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건 LA 콘서트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LA 콘서트의 교민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뭐 호주라던가 뉴욕이라던가 이런 곳에 계신 해외 영웅시대 분들도 좀 우리나라에서도 콘서트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수 임영웅의 글로벌 진출과 이런 전 세계 글로벌 콘서트 투어는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티켓팅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되면서 보니까 곧 티켓팅이네. 아마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다른 걸그룹의 콘서트를 티켓팅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엄마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도와드리면서 실력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티켓팅을 해야 하는데 이 티켓팅을 하는 실력 자체가 아티스트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팅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1만 명의 트래픽이 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콘서트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가수 임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피켓팅을 도전하고 부모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도와드리던 자녀분들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슈퍼스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 발매한 더블 싱글 앨범의 런던보이가 많은 작곡가들에게 극찬받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에게 커버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자작곡으로 만들었음에도 모던 락이라는 밴드로 이 밴드 음악으로 굉장히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수 임영웅이 자작곡으로 만든 런던보이의 장르, 락 장르계의 가수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소씨가 직접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올리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없습니다. 자, 바로 이 채널입니다. 락 알못.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못이라는 의미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것을 약간 반어법으로 써요. 나는 뭐 트알못 이러면 나는 트로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로 약간 좀 쓰여진다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락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지금 보니까 요 썸네일 보이세요? 임영웅 씨 새해 콜라보 한번 하십시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락 장르의 이 가요계에 몸을 오래 담았던 이런 뮤지션들과 뭐 전문가분들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보니까 막 300회, 200회 이랬는데 이것만 조회수가 22,000회예요.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오셔서 응원글을 남겼는지 몇 배입니까? 300배, 10배가 3,000회고 100배가 30,000회잖아요. 거의 뭐 80배에 가까운 80배 넘죠? 뭐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딱 한 7, 80배 정도의 조회수가 폭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2022년 음악계, 가요계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토크 방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40대 이상의 최고 아티스트는 바로 가수 임영웅 씨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거야 이거. 임영웅이 짱이야 라는 댓글 보이시죠? 그만큼 이 영상을 만든 제작진이나 출연자분들도 가수 임영웅의 파워 말할 수가 없다. 어마무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심지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5회나 구매한
성공 능력자, 서초구 최고의 효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거주하시나 봐요. 근데 아마 부모님의 콘서트 티켓을 5번이나 구매해 주셔서 서초구 최고의 효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부모님 두 분 다 한 번씩 콘서트를 2번 보내드렸으니까 저는 이분에 비하면 턱이 없네요. 대단한 효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수 임영웅 씨 노래는 어마어마하다,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뭐 재밌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메가데스라는 이 엄청난 락 보컬리스트와 가수 임영웅이 콜라보하는 모델라던가 아니면 그러한 창법으로 함께 협업을 해보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도 등장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이 런던보이라는 이런 락 장르를 하지 않고 그냥 발라드도 하지 않고 댄스도 하지 않고 힙합도 하지 않고 트롯만 오로지 불렀다면 이런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에게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트롯만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이런 러브콜 안 받아도 될 만큼 엄청난 위상을 자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한계성은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트롯하면 임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가수 임영웅은 원래 다른 장르 노래도 잘한다, 이 실력적인 부분이 가려졌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다장르를 정말 당차게 도전했고,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미스터 트로트의 박서진 군과의 이런 깜짝 놀랄 미담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장르를 도전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트롯이라는 장르를 과감히 손에서 내려두고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키를 과감히 내려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여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수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았다. 그것이 가수 임영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대로까지 진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락 장르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진 몇 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가수 임영웅이 장민호님과 함께 우리 임영웅님이 깜짝 등장했던 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장민호님의 인스타그램 라이브였거든요. 근데 이때 가수 임영웅님이 다른 데 있다가 갑자기 난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라이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장민호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또 인기가요를 찢어드시고 지금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당시 때 가수 임영웅님이 인기가요에 출연하여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로서 엄청난 활동을 하던 그 당시 때 같아요. TV조선 측에서 탑6 멤버들에게 이때 초창기 때 미스터 트롯 끝나고 초창기 때만 해도 여러 방송사에 이렇게 출연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참 우픈 기억이죠. 뽕숭아학당과 사나이 콜센터에만 주구장창 나왔어야 했지만 뭐 어찌됐든 홍보 차원에서 뭐 JTBC 아는 형님도 나가고 라디오스타도 나가고 한창 방송 활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장민호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기가요를 찢어 드시고 지금 오셨다 라면서 가수 임영웅님을 탁 띄워주며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가수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따가 라이브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장민호님이 아, 인스타 팔로워 5만 명 달성 기념 라이브인데 지금 1700분이나 넘게 들어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시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장민호님이 임영웅님을 한 번씩 뭐 동영상에도 출연을 시켜주고 라이브 때도 출연을 하고 막 이런 이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쉽다. 탑6와 트롯맨들의 우정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김희재 님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듯 여전히 트롯맨들은 단톡방을 운영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특히나 임영웅 님이 이 트롯맨들에게 거하게 매번 탁탁 쏘고 있다라는 거. 그 실제 의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참 놀라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제가 직접 찾은 건데 저는 이게 요즘 사진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머리가 파마가 되어 있어요. 뽀그룽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청년 시절에 임영웅 님도 이미 뽀그룽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LA 콘서트 준비를 하고 시상식 출연 준비도 하고 또 많은 광고, 계약, 협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인들과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해맑은 이 모습을 보니 역시 임영웅님은 무명 시절에도 힘든 시절에도 이 밝은 마인드를 잃지 않고 있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껏 달려왔고 트롯이라는 그냥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무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번 더 도약하는 도전을 한 아티스트 임영웅의 행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타로서 시작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응원하는데 뿌듯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불타는 토요일 불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답게 신나고 가슴 뛰는 내용들 저녁 영상에 많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투표활동, 나아가 저희 부모님이 바램 무대로 입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무대에 대한 리뷰 영상도 제 세컨 채널 뽕뉴스 수호씨 라이브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녁 영상에서 만나요.